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계절을 앞서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기온은 16도고요. 한낮에는 27도, 30도 가까이 올라서 예년 기온을 8도나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고요. 역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늘도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다음 주에 영월의 대표 축제죠.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그 소식과 함께 또 최근에 영월군에서 시작한 조선 6대 임금이죠. 단종의 어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옛 미군기지 캠프롱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또 원주 572 공예관의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강원도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강원 측의 연계 노선인 원주 만종 노선도 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 만종 노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확정될 경우에 도 남부권에서도 원주역을 통해 도 영동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최종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강원 지역에서 고용 의존도가 높았던 농업과 자영업 부문의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취업자 특성을 보면 지난 하반기 강원 지역의 취업자는 81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2.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내 상위 취업자였던 농업이 전년보다 22.1%가 줄어서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들은 5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은 학교 안팎의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유중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또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의 대표 축제죠. 단종문화제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단종문화제 소식과 함께 또 최근에 발표되었죠. 국가표준영정 100호로 공식 지정된 조선 6대 임금 단종 어진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문화체육관광과의 정대권 문화예술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정대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종문화제가 보통 이제 매년 이제 4월 말에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도 역시 이제 그 일정들이 열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 단종문화제 그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단종문화제는 67년에 주민들 스스로 단종제라는 명칭으로 이제 제1회 행사를 개최했고요. 90년 24회부터 단종제를 단종문화제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식인 4월 5일부터 3일간 개최되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한식전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2007년부터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개최되고 있고요. 2021 제54회 단종문화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었죠?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종문화제가 55년을 이어오면서 팬데믹 상황으로 처음으로 개최되지 않았고요. 제약만 지내고 온전히 지내질 못했습니다. 작년에 쉬는 한 해가 돼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앙은 이제 올렸는데 단종문화제, 그러니까 작년은 공식적으로 쉬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르질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열리는데 이제 온오프라인 이제 그 병행해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금요일부터 시작인 건가요?
네, 4월 30일부터 일단은 시작이 되고요. 그 주요 행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첫날인 4월 30일에는 개막식, 그다음에 그 정선왕후 선발대 드론쇼, 그다음에 5월 1일에는 재앙이 이제 요거는 대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단종 복장 재현 역사 스페셜, 학술 심포지엄, 지역 예술인 공연, 드론쇼. 그다음 마지막 날 5월 2일에는 나만의 궁중 레시피, 역사 퀴즈, 지역 예술인 공연, 드론쇼가 이렇게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도 코로나19의 그 위험성은 여전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작년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정말 재앙만 치러진 것이었고요. 맞습니다. 네. 올해는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인데 네. 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되고요. 다만 그 말씀드린 저희 단종 재앙은 그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단종 재앙은 사실 1516년 중종 11년에 노상균의 모를 찾아서 취재했고요. 그다음에 1698년에 단종 숙종 28년에 이제 추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종 재앙은 올해로 334회고요. 1791년 정조 15년에 장릉 안에 이제 장판옥을 세우고 단종을 위해 단종의 충신 268위의 위판을 이제 모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재앙을 지내고 충신 재앙은 올해가 231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작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행사는 많이 3분의 1로 축소를 했지만 그나마 단종제가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나 또 대외적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 사실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은 단종문화제 좀 많은 분들 오십시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더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덕담이 이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그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대면으로 할 때 3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진행하지만 그나마 대표 축제는 단종 국장재현 역사 스페셜 정선왕후 선발대회 물론 재앙은 대면으로 하지만 대표적인 축제로 다 진행을 하고요. 다만 대표 축제 하나가 그 단종 칡줄다리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는데 다만 칡줄다리기를 저희가 저희 군에서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칡줄다리기 보존회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칡줄다리기는 칡줄을 제작은 하지만 칡줄다리기는 하지 않아서 대표 행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행사가 칡줄다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역 방송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이제 중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대부분의 행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일간의 대표 축제는 진행되고 아마 그 시간대에 전부 다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다만 직접 오셔서 저희가 직접 뵙고 인사는 못 드리지만 올해는 준비를 잘 해서 온라인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저희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내년 이맘때는 그냥 많이들 오십시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럴 수 있기를. 네. 정말 모든 분들이 소망할 것 같습니다. 꼭 대면에 그 코로나가 종식돼서 내년엔 꼭 그 현장에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단종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소식이 이 단종 어진이 또 최근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진이라고 하면 이제 임금의 초상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국가표준 영전제 100호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공개되기까지 과정, 제작 좀 어떻게 또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6대왕 단종은 1698년에 추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전부터 사실은 영월 국민들은 제례라든가 민속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는 면이 있고 특히 올해는 단종이 탄신 580년이 되는 해이고요. 단종 선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단종 어진이 선현 국가표준영전 100호로 지정된 해로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 단종 어진을 제작해서 선양 사업은 물론
자사순도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제 꾸준히 진행돼 왔었거든요. 네. 저희는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2019년 6월에 문체부에 국가표준영정 제작 심의 신청을 한 이후에 거의 2년 만인 지난 4월 1일에 공식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진이 아예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단종이 사실은 단종은 영월 군민들한테는 거의 신적인 존재고 그렇죠, 예. 단종이 이제 태백산으로 산신령돼서 가는 도중에 저희 충신 그 주익한이 신마를 타고 가는 단종회가 머루를 진상하다 그래서 머루 진상도라고 저희가 이제 봉안을 하고 있는데 네, 말을 타고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설화에 근거해서 상상으로 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표준 영종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표준 영종으로 다시 어진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그림들은 좀 보신 분들은 다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진상을 하고요. 예, 단종 임금은 말을 타고 있고 네, 이제 산신령이 되어서 이제 떠나는 어떤 그 상상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상상도이고 그게 사실은 국가 표준 영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단종에 대해 선양 사업을 하는데 사실 중심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적으로 모실 만한 그 어떤 영정이나 그런 게 없어서 사실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상 조선시대 임금들의 그 어진이 다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조선시대 왕의 어진은 이제 그 왕이 살아계실 때 현세에 그리기도 하고 또 뭐 사후에 또 후세에 그리기도 하고 또는 그리지 않은 분도 있는데 사실 단종이 추록된 이후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어진을 그렸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종 어진은 이번에 추사로 그려졌는데 우리 군이 이제 어진과 함께 의궤를 같이 제작했는데 그 의궤가 단종 어진 추사 의궤고요. 다만 단종 어진이 추사로 그려졌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태조 어진이 이제 도사 후에 모사본으로 계속 남아 있고, 네, 태조 어진이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이긴 하지만 삼촌인 세조의 어진이 2016년도에 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온전히 저희가 추사로 그리긴 했지만 그 완전하게 추사다 뭐 그렇게 단정 짓기도 사실 애매한 점이 좀 있고 약간 완전한 상상에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완전한 추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근거에 의해서 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다른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태조의 모습과 그나마 또 이제 단종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친인척의 이제 모습을 어느 정도 그 유추해서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인데 이 세조의 모습은 이제 본따 수밖에 없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거기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조 어진이 이제 초본이 완성본은 아니지만 초본이 공개됨으로써 단종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죠. 친인척의 얼굴이 이제 저희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진의 그 단종의 용안을 이제 그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조금 수월하게 그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문종의 모습은 전혀 뭐 단순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문종의 모습은 지금 저희가 역사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세조에 대한 모습은 그 세조에 대한 연구는 뭐 얼굴을 그리는 학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역사의 또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또 고뇌 끝에 또 어진이 제작되고 또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단종 어진 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 어떻게 보면 어진도 이제 문화재거든요.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는 제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진전 깊숙이 모셔놓고 모셔놓는 것만이 아닌 어진도 공익재로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서 단종 어진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다음 달에 단종 어진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릴 계획이고 이번 사실은 단종 문화를 통해서 어진 동안식을 통해서 단종 어진은 물론 온라인상으로 공개했지만 실제로 대면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9월 이후로 어진 봉안식이 미뤄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단종 수호사 차례인 보독사와 단종의 영정을 모신 영모전의 새로의 어진을 봉안하고 또한 전주 어진박물관에 있습니다. 정주에 단종 어진 영인본을 기증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또 단종문화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열리고요. 또 단종 어진도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좀 부탁 말씀하시면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올해 비록 단종문화제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지만 단종문화제가 좀 더 국민과 또는 외지인들에게 친숙하고 안전한 축제로 다가가고 또한 단종문화제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우리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송출되지만 많은 관심과 시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단종어진의 제작은 단종 선양 사업의 획기적인 획을 그은 만큼 어진이 국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월문화체육관광과의 정대권 문화예술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죠. 옛 미군 기지 캠프롱에 대한 역사 자료 등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시동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그 단체부터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 협동조합은 그 지역 아카이브를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그 기업인데요. 예. 지역사 중심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기록이라든가 이런 그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프롱 아카이빙 같은 그런 공동체 역사 문화 자원을 수집해서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 협동조합입니다. 네, 사업인데 수익성은 있는 겁니까? 이거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네. 이 캠프롱 아카이브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캠프롱은 원주시 대장 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캠프롱이 1955년도에 설치된 이후 그 60여 년 만에 그 우리 땅으로 돌아온 그 원주에 있는 그 미군 기지입니다. 그 2010년에 캠프롱이 폐쇄된 이후에 그 2020년에 원주로 완전히 반환되고 현재는 그 국립과학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원주의 군사 문화와 도시 형성에 있어서 지역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그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성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원주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또 이것을 또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원주시와 함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캠프롱에 대한 역사 자료 등을 이제 수집 중인 것인데, 네네. 구체적인 그 기록물들 또 어떤 범주에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캠프롱 자체가 우리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그 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 또 원주 지역에도 그 50년대 이후 원주의 성장사에 있어서도 그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은 원주의 어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원주, 또 군사 문화를 대변하는 캠프롱의 시대사, 예.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그 시간적, 공간적 어떤 장소성에 기반을 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핵심 그 아카이빙으로서는 그 미군 기지가 주둔을 하면서 지역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요. 네. 또 그 연표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틀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장 이동에서 그 캠프롱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 또 캠프롱 안에서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그 발굴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구술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형태가 없더라도 본인들의 네. 기억만으로도 또 훌륭한 네. 자료가 되는 거니까 네. 구술 작업을 통해서 뭐 분명히 또 자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참여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수집되는 자료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사업이 이제 작년 12월 정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구술 작업이 정리되기도 하고 자료의 수집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폐쇄된 지가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캠프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옛 자료 수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최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캠프롱과 관련된 자료와 원주의 군사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캠프롱이 앞으로 이제 그 문화체육공원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시설로 변신하게 되면은 그 안에 캠프롱 기록관을 아마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는 그 기록관 안에 저희들이 작업한 사진 아카이브와 또 그리고 또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활용되어서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한테 함께 공유되고 잘 그 기억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그만큼 또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제보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그 이 기록물 수집에는 어떤 정함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한 어떤 그런 그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의 군사문화 관련된 자료 또 캠프롱과 미군 기지 관련된 자료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저희 그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에 뭐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 자료를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복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기억 혹은 또 본인의 소장품이 정말 그 하나의 또 지역의 자료로서 유물로서 정말 영원히 또 보관된다는 거 참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해당되시는 분들 좀 연락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관심 있거나 자료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원주시청의 도시재정과도 있고요. 담당 부서가 거기고요. 또 저희 사진 아카이브는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전화번호는 747-3334번이고요. 그리고 영상 아카이브 관련돼서는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070-7711-8227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시동 대표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572 공예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572 공예관의 김대중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특별 전시회 명칭이 특이합니다. 일사 김봉룡과 무의당 장이순 선생의 천생연분 원주 572 공예 문화를 나타. 벌써 이 명칭부터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특별 전시회 좀 어떻게 마련되었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원주가 이제 옷의 성지, 원주 옷이 세계적으로 이제 최고 품질을 자랑을 하지만 원주 572 공예 쪽은 사실은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일사 김봉룡 선생님이 68년에 원주에 정착하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정착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사 김봉룡 선생은 좀 어떤 분이었습니까? 김봉룡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 570회, 572공예, 그러니까 나전 7기로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572공예를 그 현대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 570회 쪽에 그 1호 국가 무형문화재시죠. 나전장 10호시인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 되셨고 그분이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들이 이제 한국 572 공예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그 원주가 572 공예의 중요 좀 지역으로 성장한 그 뿌리가 바로 이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또 그분과 또 무의당 장이순 선생의 어떤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네. 그 일사 김봉준 선생이 통영 출신이더군요. 예, 통영 출신이시죠. 박경리 작가도 역시 통영 출신이었고요. 예, 통영이 통영에서 원주 와서 지금 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572 공예 장인분들도 그 통영과 부산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원주에 계신 분들. 그렇군요. 뭐 제2의 고향이 다 이제 되면서 함께 또 여기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럼 이번에 그 전시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는 겁니까? 그 두 분이 무의당 선생님하고 일사 선생님이 이제 그 교류를 하시면서 이제 무의당 선생님이 서화 이제 그 서예하고 이런 거가 뛰어나시잖아요. 글씨도 참 독특한 그 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글씨를 갖다가 이제 일사 선생님이 저 나전으로 자개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저기 박물관이나 여기 이제 무의당 사람들 이쪽에서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몇 점 있어요. 예. 그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사 선생님하고 무의당 선생님의 제자가 있어요. 네. 강인들 중에 그분들 이제 무형문화재 우리 이영만 선생님이나 7화7기 명인 양돈 선생님 이런 분들 그리고 강원 무형문화재 13호 나전 7기장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예. 이 전시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이제 5월 17일까지입니다. 네. 한 달간이죠. 5월 17일까지요. 18일부터 시작이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기간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좀 많은 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초대의 말씀 짧게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사실 원주에 계신 분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좋은 그 두 분이 어떤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한국 572 공예 문화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원주 572 공예관의 김대중 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